안녕하세요.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일본의 미래에 대해 말하면서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할 수 없이 중간에 잘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1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제가 일본은 살리면 홋카이도로 가라였죠. 자,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해서 일본 열도가 가라앉을까요? 작은 섬도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더 큰 섬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진과 화산 폭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도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간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지금까지 일본 열도는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화 일본 침몰에서는 뭐라고 했죠? 연쇄 지진과 연쇄 화산 폭발로 일본이 침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강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해서 가라앉는 게 아니고 지진과 화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을 때 침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1707년 난카이 트러프에서 호에이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 영향으로 후지산이 폭발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연쇄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 동경대 자연과학부 다치바나 교수입니다.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본의 활라산은 1995년 현재 83개로 다른 나라보다 평균 40배가량 밀집되어 있다. 마치 사람의 척추처럼 일본 땅의 중앙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고 화산 아래의 지하수로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인근 화산의 마그마를 식혀주는 지하수까지 분출하게 된다. 그러면 자동차의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 가열로 터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인근의 화산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도미노 현상으로 일본 열도 전체로 번지면 북단의 홋카이도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일본은 많은 화산들이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연쇄 화산 폭발로 이어진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은 뭘까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이 되겠죠. 백두산보다 한 1000m 이상 더 높죠. 최근에 백두산도 그렇지만 후지산도 폭발 징조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해에 사는 3m 길의 대왕 오징어가 해안까지 올라왔다고 그러고 후지산 호수물의 온도가 상승했다. 후지산의 얼음이 녹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이런 심상치 않은 징후가 보인다고 하죠. 백두산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이러다가 백두산 폭발할 때 후지산도 같이 폭발하는 게 아닐까요? 여기가 도쿄고 여기가 후지산인데요. 직선거리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죠. 워낙 높은 산이니까 도쿄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대구에서 대전까지가 직선거리로 120km니까 대구에서 본다면 대전 못 가서 옥천 정도의 백두산보다 더 큰 산이 떡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특별하게도 후지산은 세 판, 그러니까 유라시아판, 북미판, 필리핀판 이 세 판이 만나는 이 접점에 딱 있죠. 특히 후지산 폭발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영향을 받는데요. 지난 1707년 호에이 대지진 때도 그 영향을 받아 폭발했었죠. 하여튼 일본 지진 관전 포인트는 난카이 트로프 지역입니다. 자, 이점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지자, 예언가, 선지자들이라고 부르죠. 이들이 남긴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직관적이죠.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미래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일단 오늘은 세 분의 선지자가 남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죠. 그는 잠재의식 상태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미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수많은 예언을 남겼죠. 이 방대한 예언은 모두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는데요. 고향 켄터키주에 세워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죠. 수많은 그 예언 중 일본에 관한 내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한 문장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지만 직접적이면서 강력한 한 문장이죠.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great portion of Japan must go into the sea.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다. 일본 전체가 아니고 일본의 대부분이 침몰한다고 합니다. 조금은 남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언에는 잘 쓰이지 않는 must란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반드시 침몰할 것이다. 침몰하지 않을 수 없다. 침몰할 수밖에 없다. 왜 반드시란 표현을 썼을까요? 운명이란 거죠. 일본이 지은 업보 때문에 그럴까요? 두 번째는 타너 스님인데요. 우리나라의 스님이죠. 타너 스님은 198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고성이면서 일반적으로 학승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은 불교에만 머무른 분이 아니고
유교, 도교, 역철학에도 제어가 깊으시죠. 자신이 죽는 날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할 정도로 한 소식을 들은 분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으로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 이것을 미리 알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도 하죠. 이런 타난 스님이 일본에 관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동양 역철학으로 봤을 때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입니다. 일본은 손방이라고 하는데 손은 쥐역에서 입야로 풉니다. 이 덜입자는 일본 영토의 침몰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드가 케이시와 비슷한 얘기죠. 완전히 침몰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침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나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미래의 역사에 관한 한 일본은 가장 불행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선조들이 저지른 제약에 대한 미래의 업보가 분명히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도 일본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라고 머스트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개할 분은 일본의 기타노 대성정입니다. 일본 스님이죠. 이분은 앞에 두 분과는 달리 또 다른 방식으로 미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스님이 1975년 7월 22일 밤 직접 체험한 내용인데요. 기타노 스님이 불통사라는 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누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UFO가 보이고 거기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UFO를 믿으시나요? 하여튼 UFO를 타고 온 외계인과 좀 떨어진 거리에서 텔레파시로 대화를 합니다. 외계인은 4명이나 5명 정도 됐다고 하죠. 왜 찾아왔느냐? 미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평범한 미래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본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우주인이 살고 있는 행성은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보다 분명히 월등히 발달하였습니다. 대단히 살기 좋은 나그네요 큰 이상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명이 엄청 발달한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조금도 실망하거나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동등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아주 희망적인 얘기죠.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불어난 장래에 일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해저던 곳이 해면 위에 돌출하기도 하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지기도 하며 있던 곳이 없어지기도 하며 없던 곳이 생겨나기도 하여 지금의 세계 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구에 낙원 같은 세상이 오는데 그 전에 지구에 큰 변동이 일어난다. 지구에 물리적인 큰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계인은 좀 더 구체적인 일본의 미래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는 약 20만 명 정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해줍니다. 지금 일본 인구가 얼마나 되죠? 2022년 기준 약 1억 2,500만이거든요. 10%도 아니고 1%면 125만 명인데요. 그때 살아남는 숫자가 약 2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에도 한참 모자라죠. 정확히 한 0.16%. 1000명에 2명도 못 산다는 거죠. 충격이죠. 일본 열도가 침몰하지 않고는 이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데요. 이게 황당한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만 있다면 조금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학적인 사실에서부터 여러 예언가들 말씀까지 모두가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웃어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일본 미래를 퉁쳐서 다각도로 총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일본 침몰은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본이 침몰한다고 봅니다. 저도 한 인간으로서 일본 열도가 침몰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일본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상상해보면 침몰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다수는 일본 침몰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도 침몰하지 않았는데 설마 침몰까지 하겠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도 소용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침몰에 대해 심각하게 믿는다면 빠른 시간에 일본을 떠나 안전한 나라에 정착해라.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겠죠.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일본 침몰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한다면 그 대안으로 북쪽 홋카이도로 가라. 일본이 침몰한다면 그래도 안전한 곳이 일본 내에서는 홋카이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홋카이도로 이사를 가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할 수 없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호카이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아라. 상황이 닥치면 신속하게 홋카이도로 이동하면 되니까요. 홋카이도 이외 지역에 있을 때는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뉴스를 통해 그 이전까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면 바로 그 순간 머뭇거리지 말고 홋카이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한계가 있죠. 신속하게 홋카이도로 이동해야 되는데 혼슈에서 홋카이도로 가는 교통편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동수단이 해저터널로 연결된 열차나 배, 비행기밖에 없죠. 이 방법으로는 상황에 닥쳤을 때 신속하게 홋카이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홋카이도에 미리 가 있는 것이죠.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워낙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깊이 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